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얼그레이예요. 티셔츠 인 런던이라는 영국 로컬 브랜드의 차고요. 상미는 진작 지났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일찍 일어나 식구들 밥을 챙기고 뭐 이렇게 해서 집 밖으로 쫓아내고 다시 잠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약간 쨍하고 개운한 아침이 필요했어요. 아침? 점심. 오전에 잠을 자니까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른 차고요. 이 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가 안녕. 물론 저에게는 다른 얼그레이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양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한 잔은 컵으로 마시고 따뜻하게 마시고 한 잔은 제멋대로 아이스티를 만들어 마실까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저기다가 설탕을 두고 왔을까요? 잠시만요. 이리와, 이리와. 진하게 제멋대로 치즈 머핀. 제가 머핀을 맛있게 먹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달걀 머핀에 십자를 내서 달걀을 풀어서 머핀 2개 정도에 나눠서 부어주면 머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경우 2개 정도에 따라주면 달걀빵, 계란빵 아시죠? 파는 거 그런 비슷한 맛이 나요. 물론 소금 기호에 따라 소금이나 후추를 살짝 넣어주시면 단짠에 좋아. 오늘은 집에 있는 치즈들을 조금 넣고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렸더니 소금도 살살 뿌려주었죠. 허브솔트도. 치즈 머핀이 되었어요. 오늘 간단한 점심. 너무 양이 적나? 진짜 양이 적어서 아이스티까지 마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티를 조금만 마시면 되죠. 원래 이걸 다 마시는 동안 이걸 지켜서 권장 우림을 지켜서 마셔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3, 4g의 차 한 입에 한 컵 100도씨 3, 4분. 네, 기본적으로 이거 영국 물 기준일 테고 그렇다면 뭐 연수, 경수, 물의 종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써서 한 컵은 몇 밀인지 정확히 썼겠지만 말 그대로 권장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유럽과 우리 물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런 말 있죠. 유럽 여행 갈 때 우리 평소에 쓰던 샴푸를 들고 가는데 유럽 물에는 그게 안 맞아서 결국은 유럽에서 판매하는 작은 일회용 샴푸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 물의 차이는 꽤 크거든요. 진짜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어쨌든 자주 우림팥으로 사용을 하던 유리 저그를 설거지하다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여기 입구 쪽을 땄다가 이렇게 뚝 손으로 부르는 것처럼 유리를 부러뜨렸거든요. 그래서 운명하셨고 중국 차용 수구로는 너무 크던 녀석을 이렇게 350 정도 되니까 기본 우림팥으로 사용을 당분간 하도록 하죠.
가득. 저는 아주 진한 차를 좋아하지 않으니 이 정도 우렸으면 충분합니다. 촉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요. 제가 나름 제법 차 잘 우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충 우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최상의 어떤 것을 기대해서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지고, 제가 워낙 대충 이렇게 아유 뭐 이렇게 하는데 엉망진창일 줄 알았더니 걔 나름대로 맛있네 이래서 사람들이 차 잘 우리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설탕으로 사용할 건 이거예요. 이 커피 설탕이라고 결정화된 설탕이 있는데, 얘가 너무 그 설탕 맛이 덜 나는 설탕이라서 저는 홍차를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설탕을 쭉 사용해 왔습니다. 그때는 설탕 넣어서 먹었거든요. 홍차에, 따뜻한 홍차에. 얘는 아이스티용으로 마실 거라 지금 조금 넣어줬고요. 얘는 우러나도록 방치를 해야 되니 이만큼 따라서 둘 거예요. 얼음을 넣을 거라서 차가 생각보다 훨씬 진해야 어느 정도 맛있는 아이스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웃고 떠들었지만 읽고 있던 내용은 되게 심각했어요. 한강 유교전쟁 시작할 때 한강 다리가 끊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대피난을 하고 다 남부여대하고 가죠. 거기서 이제 어떤 할머니들의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자기도 남편이 있고 자식도 둘이 있었어요. 피난을 가. 남편이 하나를 손을 잡고 자기가 더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들쳐업고 막 가요. 중간에 막 사람들 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 가는 거죠. 피난이 뭐 곱게 가는 거겠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무작정 앞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일단 이쪽으로 가야 산다고 하니까 가는 거죠. 막 가요. 뭘 챙기고 먹고 마시고 뭘 돌보고 뭐 정신 수습을 하고 이럴 것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죠. 떠밀려 가는 거죠. 애도 큰 애도 없고 남편도 사라졌어요. 가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알려주죠. 당신 죽은 애를 들쳐업고 있다고. 애가 지금 죽은 것 같다고. 당신 등에 들쳐업은 애가 죽은 것 같다고. 들쳐업을 나이니까 진짜 아무리 많아도 5살이겠죠? 그 정도 아이가 등에 업고 가고 있었는데, 등에 업은 포대기를 풀어보니 뒤통수가 다 막 뼈가 훤히 드러나게 간 거예요.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죽었어요. 그러고 한참 이렇게 어쩐지도 모르고, 우리는 일정 이상의 긴장을 넘어서면 감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어째 애가 아무 느낌이 없네부터 흐르는 피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느꼈을 거예요. 피는 차갑지 않거든요. 뜨겁잖아요. 다 느꼈을 거예요. 등에 딱 엎여 있으니 사실은 뭐 손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았을 텐데 몰랐던 거죠.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있는지도. 자, 여기서부터 문장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는 못 울어. 안 울어. 못 운다. 그때도 못 울었고 지금도 못 운다. 그저 아이고 무섭지. 너무 무서우니까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거길 벗어나고 보니 내가 컴컴한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혼자였어. 그래, 무섭고 외로워 서둘러 사람을 만나 살림을 차리고 딸을 낳았지. 이게 약간
그런 공포나 그런 뭐 이건 슬픔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은 잊혀질까요? 그냥 어떤 기억이 어떤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게 아닌 그 감각이 잊혀질까요? 그, 그 순간, 그 당시의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잊어질까요? 그 당시에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과 욕구가 강해서 살아야 하니까 사라진대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일단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최우선으로 살아내요. 살아내고 살만해지면 자기 스스로도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서운 거죠. 세상에 내가 그러고 살았다. 분명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딱 그 시기쯤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죠.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는 이미 끝난 다음이 일 테고, 저희는 남쪽에 살기도 했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근데 만약에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뭐 열댓 살 정도는 먹어서 상황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어떤 이렇게 그 상황들에 휩쓸리고 직접적인 공포를 뭐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뭐 험한 소식 없으면 살아있겠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뭐 나 살기 바쁘니 누구를 챙기고 돌볼 수 없고, 또 그와 반면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리려고 뭐 밥이라도 챙겨 먹이고, 너 밥 먹었냐? 라고 불러서 챙겨 먹이고 뭘 해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과 지나치게 어떤 그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늘 공존해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 지금 70대 중반 이상 되신, 아니 80대 중반 이상 되신, 80대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의 삶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엄청나긴 해요. 약간 우린 되게 역사 속에 먼 이야기 같은데, 과거사 재조명, 과거청산,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는 일제강점기나 어떤 우리 지금 남북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정말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겪으신 세대가 아직 살아계시고 그 아픔들이 그분들 속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잊게 하려고 혹은 그때의 자잘못을 피하려고 애써 덮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과거들이 많고 회복해야 될 가치들이 많고 그때의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희생이 우리에게 온전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지를 잊을 수밖에 없고, 덮었기 때문에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고작 우리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인데.
저는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어우, 세상 너무 무섭잖아요. 고맙다, 고마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시가 좀 식었겠죠? 진짜 이 부분을, 이 문장들을 몇 번씩 다시 읽고 있는데도 막 왜 너무 그래요. 대낮에 내가 너무 야속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어. 그때 내가 매우 놀라며 깨달았지. 내가 우는구나. 부끄러운 것을 다 느끼는구나. 살아서 이렇게 있구나. 그러자 이번엔 그게 기쁘고 막막해 눈물이 났어. 내가 살아야겠다. 이왕에 여기까지 살았으니 끝내 살아보자는 뚜렷한 맴이 들었어. 사투리죠. 그 확고하고도 뚜렷한 맴을 먹게 된 것이 부끄러움 덕이었으니 그것이 나를 살렸지. 그러니까 그것이 보자. 지금 내 나이가 하니 거의 100년의 일이로구나.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도 내가 그것을 잊지 못해. 내가 그것 한 가지, 내가 그 맴을 손녀하고 딸려는 내 사는 꼴이 지저분하다고 부끄럽다지만 그것이 무엇이 부끄러운가? 내가 아는 부끄러운 것 중에 그런 것은 없어. 산 사람의 살림이 오만 잡종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매번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얼그레이가 쨍할 때보다 향이 좀 빠졌을 때를 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향이 좀 살아있을 때 얼그레이는 가볍고 화사한 인상이라면 향이 좀 빠져도 그게 아주 빠지지는 않아요. 묘하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차가 그 얼그레이라는 차가 정산소종에서 랍산소총과 얼그레이 뭐 이렇게 갈려 이어졌다고 하는 뭐 그 독특한 향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게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얼그레이와 유럽에서 마시는 얼그레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화사하고 올라가는 향이라면 유럽의 물에서 마시는 얼그레이는 이렇게 촥 가라앉은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향이 빠진 한 낌 꺾인 얼그레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래 중국 홍차랑 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네, 저는 머릿속으로 굴려서 상황을 잘 하고 잘 이해합니다.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납득했으면 됐으니까요. D는 디드를 잃고 그가 할머니들의 100년 역사를 부득이하게 자꾸 듣게 됩니다.
이 황정은이라는 사람은, 작가는 마음이 많이 아파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은 이렇게 방송 녹화를 하면서 읽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저의 아이스티를 보여드리죠. 모종의 폭력적인 어떤 소리, 거칠고 폭력적인 소리를 들으셨나요? 네, 얼음 소리입니다. 이게 부족할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쟤 진짜 뭐 차를 저렇게 대충 먹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지 모든 차를 막 시음하듯이, 아니 이것은 이렇게 무슨 요리용 비룡이나 신의 물방울을 마시듯이 예서처럼 음미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시음할 때 오늘은 정말 왜 이렇게 맛있는 차를 마시고 싶어. 뭐 참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저는 차를 고르지 이 차를 우리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차를 우리면서 조심하고 가장 공을 들일 때는 사람들에게 대접할 때예요. 남에게 내가 좋아하는 차를 남에게 선보일 때. 그 외에는 그냥 마십니다. 그냥 마셔야지 어떡해요. 차가 좀 더 아까보다 진한데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죠? 이 차를 얼음이 가득한 컵에 부어줍니다. 차가 물이 뜨거울 때 지금 물이 많이 식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물이 뜨거울 때 설탕을 넣어서 조금 설탕을 넣어서 녹였죠.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되고 설탕이 아니고 시럽인 경우에는 뒤에 당 조절을 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설탕의 경우는 식은 다음에 넣으면 조금 그래요. 사실 기본적으로 아이스티를 이렇게 저처럼 방치해서 식혀뒀다가 열어뒀다가 우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 잔은 따뜻하게 한 잔은 시원하게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하죠. 벌써 따뜻해지고 있긴 한가 봐요. 계절이. 찬 음료들을 슬쩍슬쩍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 맛있겠다. 자, 점심을 드시고 난 후 혹은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아암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아이스티도 마실 수 있어요. 아까 저처럼 설탕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차는 종류가 정말 많아서 내가 원하는 아메를 마시는 것처럼 아이스 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립톤에서 립톤? 네, 브랜드를 말해도 되겠죠. 립톤이나 아리조나 모티 뭐 이런 데서 아이스티가 나오잖아요. 걔는 너무 달고요. 그러니까 홍차를 생각하면 그 미친듯이 단 아이스티 홍차와 미친듯이 쓰고 떫은 홍차 티백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너무 달고 얘는 너무 설탕 마시고 얘는 너무 쓰고 떫고 하기 때문에 홍차는 맛이 없는 것, 차는 맛이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맛이 없는데 차리면 되게 뭐 이것저것 잔뜩 하니까 중국차도 그렇고. 왜냐면 커피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잔으로만 서빙돼서 나오지만 차는 중간에 포트도 놓여있고 막 이렇게 놓여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번거롭게 느껴지나 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것 뿐인데 차이는 없거든요. 저쪽에서 하느냐 이쪽에서 하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그렇게 아음에 드시는 것처럼 아이스티 드시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편의점에서 파는 얼음컵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편의점의 얼음컵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쓰레기에 좀 민감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신다면 마음에 드시는 것처럼 아이스티를 드실 수 있죠. 회사 탕비실에 얼음까지 있는 훌륭한 정수기가 있다거나 이러면 더할 나위 없고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향이 강한 차들은 차갑게 마시면 향이 조금 더 날카롭고 청량하게 살아납니다. 정말 이제 얼음 넣은 컵이 벌써부터 한낮에는 저에게는 책을 사고 받은 컵을 사고 받은 책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대충 그렸잖아요. 누가 봐도 대충.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내가 통밥이 있는데 뭐 이런 말들 하죠. 척하면 척, 착하면 착. 익숙한 차들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만나는 차들이라거나 누구를 대접할 때는 좀 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저는 차를 집에서 여러 번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뭐 무슨 일을 도와주러 다니거나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혹은 몸이 많이 안 좋거나 이래서 차를 우리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개완으로 차 우려서 뭐 싸가지고 나간다거나 하단하고 나간다거나 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면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퇴근해서 와서, 학교에서 와서 침대나 소파에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서 들어 눕는 것.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이 훌쩍, 이러면서 핸드폰을 보고 TV 채널을 잠깐 돌렸다가 누워서 이런 걸 했다가 오늘도 힘들었어 막 이런 걸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루에 시간을 어디다 썼다를 되짚어 볼 때 그 시간을 내가 30분을 침대에 누워서 뒹굴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이고 익숙하니까요. 내가 이 시간을 줄여서 뭔가 의욕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죠.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차도 좀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하시면. 아몬드도 맛있고요. 이 얼그레이는 아이스티로 굉장히 선호되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이 특유의 베르가모 향과 맛이, 맛도 찻잎에 약간 뭐라 그러지? 향이 입혀지는 과정에서 찻잎의 변화를 준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센 맛? 쇠맛? 비슷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맛이 있어요. 그 맛들이 차갑게 됐을 때, 뜨거울 때와 차가울 때의 인상이 다른 것 같아요. 차가울 때는 그게 청량감이나 상쾌함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티를 선호를 하고 즐겨 마십니다. 네. 맛있네요. 차가 얼마나 맛있게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차 쌀거 대충 막 이렇게 힘들어 말을 못하네요.
선호하는 방식과 맛의 취향, 어떤 사용하는 방법의 취향, 나에게 맞는 방법, 좋아하는 맛, 좋아하는 차들을 고르는 과정은 조금 까다로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마시려고 했더니 차가 도통 차에 손이 안 가. 각을 잡고 마시려고 했더니 바쁘고 정신없고 그럴 틈이 어딨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 겨우 마시게 되더라고. 자주 안 마시니까 뭐 마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 한참 차 마셔야지 하고 사놓은 차들도 안 달아지니까 다 쓰레기 같고, 혹은 그때 들어간 돈이 생각나고, 뭐 이런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을 느끼잖아요. 그런 게 부담이시라면 행동배, 표일배 이런 것들 아주 간편하게 우리는 도거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은 있었으면 좋겠어. 싱크대 한쪽에 개완을 두세요. 개완을 한자리에서 쫙쫙 우려서, 그래도 행동배나 표일배로 우리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고, 원하는 맛이 다르니까 좀 큰 유리로 된 진공보온병 같은 데 담아두시고 드셔도 되고, 각자의 방법이 각자에게 아주 적합한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찾게 되면 좀 더 즐겁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러니까요. 책을 읽는 것도 그렇죠. 저는 꼭 완독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요 몇 년간 독서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전 사실은 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끝까지 안 읽어도 되고, 중간에 일단 던져놔도 되고, 꼭 앞에나 붙어 읽으라는 법도 없고, 그냥 너 내킨 대로 읽으면 된다. 책을 읽는 것이 독서다 라는 것. 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마시는 것이 그걸로 끝이지, 여기에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더하고 하는 것들은 개개인마다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더라는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그렇더라라는 의미지, 그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데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1번을 제일 많이 찍었어. 근데 나는 1번이 좀 안 내켜요. 에이, 시험지 쫙 찢어버리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쓰든지 4번 쓰면 돼요. 정답이 없다니까요. 화내. 제가 그렇죠. 쉽게 흥분하고. 정답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본인의 차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루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막 흥분하고 저의 방송을 제일 많이 봐주시는 분께서 그러셨어요. 네 방송은 웃겨. 네, 쓸데없는 말이 많으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봄이 오는 것이 몸에서 느껴지는 걸 보니 해차 소식이 살살 들려오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2019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기쁜 일들, 또 바랐던 것 이상의 어떤 만족스러운 일들 많으시길 이제 와서 덕담을 해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